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플러스 시즌3의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이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정진엽 교수님으로 바뀌셨는데 17년 만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딱 선택이 되고 나서부터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왜요? 아는 사람이니까, 실물을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빠른 케어가 가능하겠다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조금 관련 업종들이 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2% 위로 지켜 세웠고요. 코스피의 의약품 지수 자체도 상승 포인트를 좀 만든 그런 그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인 것은, 푸에르토리코가 결국에는 어제 채무 불이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80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큰 돈은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해서 677억 원 정도 규모인데, 돈이 없어서 62만 8천 달러만 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10분의 1밖에 못했어요. 677억이 나라에 없어서. 근데 이게 크게 영향을 좀 미칠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미국 측에서 도와주겠죠. 자치령이니까요. 그래서 잘 커버를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좋은 소식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살고 또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 누구요? 정진엽 장관님이 이제 17년 만에 의사 출신으로 나왔다는 거고, 하나 안 좋은 것은, 살짝 안 좋은 것은 푸에르토리코의 문제 자체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건데, 미국의 힘을 한번 믿어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좀 말씀드려봤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세 가지입니다. 시장의 수급 부재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볼 거고요. 두 번째, 제약 바이오주 이대로 멈출 것인가. 금요일 날 급등, 화요일 날 급락, 오늘 급등.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반기 주도주 탐색에 대해서 좀 탐색 작전을 한번 짜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시장의 수급 부재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흐름이 나올까 참 궁금해지는데요. 자, 우선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우선 코스피 흐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97% 정도, 1%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샀냐면, 외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나왔는데요.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시장에서 개인은 1,735억의 매도를 보였고요. 외인은 599억, 기관은 747억 원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함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기관 중에서 누가 샀느냐는 겁니다. 땡겨보니 금융투자 92억, 보험 340억, 투신 18억,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연기금도 별로 없네요. 그런데 쭉 땡겨보니까 개인이 많이 팔았는데 누가 개인과 사줬냐? 기타 법인 쪽에서 최근 들어서 빨갛게 계속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이 코스피에 많이 보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볼게요. 자, 코스닥으로 가보니까 그렇게 팔던 오늘 기관들이 매수를 보였어요. 자, 오늘의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 자체를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볼게요. 여기서 코스닥의 기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시간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요렇게 볼게요. 자,
기간이 파란색입니다. 시계를 보니까요.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2시부터 여기까지. 기간들이 2시를 넘어서부터 해서 여기서부터죠. 여기가 2시예요. 2시부터 해서 기관들이 쫙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코스닥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쪽에 매수가 들어왔냐면 업종별자 순매수를 살펴보니까 코스닥에서 막판 들어 매수 들어왔던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제약입니다. 제약. 여기가 제약이에요. 여기 보세요. 제약이 어떻게 해요? 네. 103 보이시죠? 103 한 가운데로 옮겨드릴게요. 103억 정도의 매수를 이게 없었던 매수대인데 오후 들어서 쫙 끌어주면서 들어왔고 또 IT 소프트웨어 쪽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 그래서 두 업종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살펴보자면은 그렇게 정리하던 의약품 오전에 아예 없었어요. 근데 의약품 지수 중에 코스피에서의 의약품 지수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뭐 철강, 금속, 기계 그리고 유통업에 강한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오후장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은 의약품과 제약 쪽. 자, 들어가서요. 그렇다면은 현재 다시 여기서 의약품 지수를 한번 살펴보죠. 제약도 보고요. 자, 의약품을 보니까 완전 깨 내려간 모습이었습니다. 그쵸? 자, 주봉으로 살펴보자면은 지난주에 얼마나 밀렸냐면 14.08%가 밀렸는데 오늘 좀 회복을 하면서요. 현재 한 주간 월요일, 화요일 더해서 마이너스 1.97%대. 어느 정도 좀 밑꼬리가 달려주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약품 지수의 주봉상 20주선자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에서 상승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나온다는 거. 그렇죠? 자, 다시 여기서 제약 쪽, 코스닥의 제약 쪽의 지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수를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주봉입니다. 완전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월요일날 빠졌던 거 오늘 다 회복을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말아 올려버렸습니다. 분봉으로 가서요. 보세요. 이틀치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월요일부터 내빼던 흐름에서 잠잠하다가 2시부터 그냥 올려버린다. 기관들이 힘을 여기다가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누구 때문이에요? 정진엽 장관님 덕에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끝날 문제인가요? 정부에서는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이대로 성장이 멈출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 잠깐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근데 정말 시장의 수급 부재. 이게 문제가 정말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로 칠판으로 가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고민을 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언제 이게 다시 수급이 들어와서 지수가 다시 올라갈 것인가?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 항상 좀 크게 문제로 좀 작용하죠. 수급이라면 뭐 기관 돈일 수도 있고요, 외인 돈일 수도 있고요, 뭐 세력의 돈, 하여튼 그냥 돈을 말합니다. 수급은 즉 돈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도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 사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요즘에는 외인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외인들의 지금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뭐 유로 캐리 트레이드 뭐 이런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유럽계 자금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죠. 유럽계 자금들. 왜요?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이 강달러에 대한 부분이 잡혀주면서 원달러, 그러니까 환율 가치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많이 조금 다운이 되는 모습에서 그리고 또 금리의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잡혀주면서 같은 좀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과연 국내 지수로서의 많은 외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할까? 다시 또 기관들이 많은 자금을 사기 시작할까? 저는 미국에서 연준에서요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좀 했으면 합니다. 빨리. 네.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9월 달에. 그래야 지금 어느 정도 악재를 떨어내면서 주가가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질질 끌 필요가 없어요. 12월까지 뭘 갑니까? 9월에 후딱 끝내버리고 그냥 맞을 거 맞고 가자는 거죠. 그럼 시장은 좀 안정이 될 것이고요. 하반기 시장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죠. 하반기에 뭐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좀 되면서 상승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환율에 대한 부분과 금리에 대한 부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좀 빨리 현 구간대에서 한번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진정한 문제는 이거죠. 실적에 대한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실적이 정말 계속 안 좋아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오늘 제가, 실적을,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실적을 보니까 메디포스트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쵸? 메디포스트가. 그리고 뭐예요? 셀트리온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잠깐까지 바뀌고 나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이게, 실적이 예상보다 이제 나쁜 종목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나오는 종목들이 서서히 시장에 포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깨졌던 주가에서, 죄송합니다. 금요일날 올랐던 주가에서 월요일날 한번 깨지고 다시 오늘 화요일날 올라갔다. 요거는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서 피 터지는 이제 수급 싸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죠.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주들의 대장격인 종목들 흐름에서 잘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정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외인과 기관들이 수급 방해 요인인 것인가? 그거는 이제 벗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3분기, 4분기, 하반기 실적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매수 포인트 적소를 노리고서 많은 기관들과 외인들이 자금을 투입할 수가 있는 포인트가 나오겠죠. 사실 국내 증시의 6월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우리 메르스 때문에 최악이었어요. 메르스 때문에. 모든 업종 자체가 심각한 영업난을 겪었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은 특히나 더 심각했습니다. 왜요? 병원에 환자가 안 가니까 심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오는 실적을 보니까 괜찮았어요. 고스란히 제가 말씀드렸죠. 고스란히 이게 7월로 가서 9월까지 이게 가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6월에 4월, 5월, 6월에 특히나 6월에 하려는 환자들이 병원을 안 간 다음에 다시 가는데 무조건 7월에 가냐? 그것도 아니죠. 다시 예약을 잡아서 좀 밀리게 되죠. 안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보통은 한 3분의 2 정도는 어쨌든 다시 가게 되어 있어요. 3분의 1은 안 합니다. 나중에 해요. 사람의 좀 심리적인 성격상. 그러면 어쨌든 3분기 실적은 작년보다는 대체로 양호한 실적이 계속 나올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4분기에는 똑같습니다. 더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이고. 왜요? 밀어놨던 게 또 밀어지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자, 근데 왜 시장에서 수급 부재라고 자꾸 수급에 대한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건지는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요? 개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은 기관과 외인입니다. 힘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린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습니다. 우린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힘을 빌어먹는 집단이죠. 개인들은요. 자,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가 매수를 자꾸 수급부재 외치는 가운데서 들어오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근데 오늘 오후장부터는 기관과 외인들의 흐름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 포인트를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인 흐름에서 당분간의 흐름은 계속 외인과 기관의 강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뭐냐? 첫 번째 얘기는 뭐냐? 여기서 끝났다. 코스피의 부분에 있어서의 제조업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코스닥 쪽은 그래도 이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서 그 빛을 봤다. 내일부터의 시장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문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해소가 될 거니까. 진정한 이제 시장의 수급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제약바이오 이대로 성장 멈출까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면서 얘기해볼 건데요.
얼마 전에 시장에서는요,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조업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제조업, 제약바이오주. 요 이슈는 이제 환율에 대한 이슈고, 환율. 여기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죠. 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좀 소멸이 되고 있어요. 여기 매도했던 사람들이 일로 좀 몰려지면서 약간 조금 움직여졌던 경향이 있는데 환율 부분이 두 가지 의견이 이제 갈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200원대 간다. 원달러요. 아니다. 1,100원대까지 갈 것이다. 멈출 것이다. 지금 1,160원, 70원대 부분인데요. 자, 생각을 해보자면 어느 정도 환율은요, 지금 제가 1,160원 말씀드렸죠? 이 가운데 라인에서의 1,200원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계치를 지금, 이 이상을 1,200원 이상을 지금 얘기하는 쪽은 많이 드물어요. 그럼 거의 환율에 대한 한계치 자체가 작용했고, 요 포인트 자체가 지금 그래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영업이익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얘가 상승을 줬지, 더 이상 얘가 올라갈 힘이 없어질 수 있는 게, 이 올라갔던 포인트 수급이 이제 매도를 해서 제약바이오 이쪽 업종으로 다시 수급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지금 시장에서 오늘 오후장에 좀 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제약바이오가 끝이 아니라 향후 전망에 있어서 앞으로의 하반기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리고 17년 만에 의사 교수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았습니다. 굉장히 호재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부에서 하반기 때 이제 큰 대형 규모의 펀드 조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펀드죠. 그로 인한 포인트를 본다면은 쉽사리 꺾일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크로스가 됐던 부분에서 다시 역크로스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나 헬스케어나 화장품 쪽으로 해서의 다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수급의 전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뭘 조심해야 돼요? 제조업은 또다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제조업에서의 가장 심각한 불균형 양상이랄까요? 좀 불안한 점이랄까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죠. LG하고 삼성전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삼성전자, 계속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 모르겠습니다. 관련주들 역시나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픈 상황인데요. 자, 삼성전자가 큰 그림에서 보자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2008년도부터 해서 급등 나오고 2011년도에서도 한번 상승 그림 나온 이후에 아주 커다란 박스권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 이렇게 잡기는 힘들 것 같고요. 추세 상단과 하단 자리 박스권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 라인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보자면 사실 라인 잡기 힘들긴 한데 하여튼 이 정도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뭐 추세의 하단과 상단 자리 흐름들이니까. 자, 여기서 보자면 그럼 거의 다 왔다는 건가? 한 번 더 좀 확대할게요. 거의 다 왔다는 건가? 어떻게 이걸 누굴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 이 정도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을 주나? 라고 고민할 수가 있을까요? 수급적인 부분을 우선 봐야 되는데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 뭐 삼성전자는요. 요즘에 외인들은 4거래일 연속 매도고요. 기관들은 3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근데 요게 저는 조만간에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걸 초점을 맞추는 게 갤럭시 노트 5가 8월 13일인가요? 4일인가요? 8월 15일인가? 그때 이제 미국 뉴욕에서 공개를 조금 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많이 삼성전자 쪽에서 사활을 좀 거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한번 살짝 더 밀려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싶은데 만약에 그 노트 5에 대한 인기 자체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게 나온다면 주가가 또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주가가 계속 현재 구간대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조업 경기 자체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5를 어마어마하게 잘 팔아 주가 올라가는 거고 그냥 그렇게 팔아도 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업황에 대한 다운이 있기 때문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LG전자란 말이죠. 자, LG전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4만 300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게 올라가는 거라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근데 LG전자가 핸드폰 한 대 팔아서 얼마 남는데요? 이번에 얼마 남았대요? 100 얼마 남았대요. 100원, 100원대요. 150원 좀 안 될 겁니다, 아마. 한 대 팔아서요. 그 정도로, 네,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전제품 쪽도 판매가 줄고 있고. 왜? 그렇게 잘 나가던 백색 가전 쪽이 왜 줄어듭니까? 중국에서 치고 오잖아요. 요즘에, 아까도 피디님이 이제 제품을 하나 샀는데, 그, 샤오미 무선 충전기 있죠? 무선 충전이란다. 보조 배터리 있죠. 죄송합니다.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그거 10,000원밖에 안 한대요. 10,000암페어가 아마 그럴 거예요. 2번 반 정도에서 3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건데 10,000원밖에 안 한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짝퉁 제품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생각해보세요. 뭐가 이렇게,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 10,000원이 어떻게 나오나? 제가 저번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길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네.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왜요? 포스코나 현대차에서 과장급 닮은 연봉이 1억 좀 된다 하잖아요. 1억 넘어간다 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과장급 닮으면 2천만 원? 보통 이게 인건비 자체가요, 5분의 1이에요. 또 누가 쳐요? 인도에서 친다고요, 또.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 보조 배터리 같은 거 만드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쵸? 조금 크기가 작거나 크거나, 그냥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 안 한다고요. 아시겠지만, 샤오미 스마트폰, 문제 전혀 없습니다. 4위고요. 화웨이가 지금 3위인데 스마트폰 잘 돌아갑니다. 성능 끝내줍니다. 되게 싸단 말이죠. 10만 원대예요. 네. 어쨌든 간에 샤오미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팔죠. 샤오미는요. 핸드폰을 만드는 공장이 없습니다. 응? 공장이 없어요. 팍스콘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물건을 팍 찍어냅니다. 그게 더 싸거든요. 만들어내는 게. 설계도로 줘서. 그리고 샤오미란 스마트폰.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갤럭시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흰색도 있고요. 검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골드 이런 것도 있죠. 아시죠? 자, 그런데 핸드폰 색깔을 단일화하면요. 하나의 색깔로 만들게 되면 또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거든요. 네. 하나로만 찍으면 돈이 적게 들어요. 하나로만 찍으면. 그리고 이어폰을 낄 때 오른쪽 왼쪽 구분을 짓죠. 그것조차도 똑같이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또 절약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편으로 이렇게 막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다운. 인건비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조업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구조상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수십 명의 또 어떻게 해요? 직장을 잃으시는 분들이 실직자가 생긴단 말이죠.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해요. 제조업 자체가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포인트들. 지금 또 IT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심각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제가 얘기 듣기로 현대차에서 만드는 엔진 같은 경우가 한 2008년도, 2009년도 엔진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네, 못하다고 해요. 이유는 그 엔진들은 합금 비율에 대한 부분이 좋지 않다는 건데, 왜요? 인건비를 떨어야 된다는 거죠. 인건비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나사를 2개, 3개를 조였던 거를 하나를 없애고 2개로 마감 처리를 하는 이런 포인트들이 나온다는 거죠. 안전에 문제는 없게끔. 네. 왜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중국에서는 치고 들어오고 골치가 아파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는 또 심각한 게 해외 브랜드들이 찍어 누르잖아요, 위에서. 자동차, 현대차의 심각한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자, 절대 지금 이길 수 없는 부분이 뭐예요? 현대차가. 일본은 뭘 했어요? 일본은 지금 뭘 했죠? 일본은 진작에 뭐로 갔어요? 하이브리드로 갔습니다. 하이브리드로 갔어요. 아시죠? 요즘에 일본 자동차 하이브리드 많단 말이에요. 하이브리드 쪽에서 일본이 기술력이 제일 좋습니다. 독일은 어디로 갔어요? 독일은 디젤로 갔습니다. 디젤로 갔어요. 현대차 뭐 하고 있죠? 요거 한대요. 수소. 한 대가 1억입니다. 차 한 대가. 아직 멀었어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는 일본의 치예요.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고. 디젤 쪽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연비가 일본 차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랜저 디젤 따라가지 못합니다. 독일 차를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가 실연비가 차는 정말 좋은데 다 좋아요. 굉장히 퍼펙트한 차예요. 딱 하나 연비 빼고 퍼펙트한 차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연비 빼고. 리터당 5km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5, 6, 7 이렇게. 네. 실제로 몰면. 근데 이제 거기서 1,000만 원만 더 주면은 벤츠 E클래스 디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연비가 몇 킬로? 15km씩 나오죠. 기름값조차 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누가 이게 사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죽어버리는 거죠. 자동차 죽고, IT 죽고, 철강 따라 죽고, 하나 또 문제. 요즘에 이게 약간씩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건설 경기에 대한 미분양 아파트들. 미분양 아파트들이 2년보다 좀 많다 그래요. 이번에 7월달 뭐 이럴 때 8월달이 많이 찍어냈는데 실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좀 늘고 있다고 하죠. 왜요? 또 뭐 때문에 좀 늘어요? 살려다가도 뭐가 걱정이에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결국 따라 할 거란 말이에요.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시점은 대선 딱 끝나고 대통령 딱 되자마자 첫 번째 할 일이 금리 인상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년 초에. 그럼 금리 인상이 되면은 건설 경기 완전 죽어버려요. 심각한 문제. 제가 뭐라 그래 계속 요즘에 가끔 말씀드리죠. 내년 말까지는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 그리고 나서요. 대선까지 버시고 한 템포 쉬자는 거죠.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첫 해는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국내 주식시장도 많이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조업 전반에 걸쳐 건설 경우에 국내 관련 이런 모든 업종들 자체가 다 죽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가 죽겠냐는 거예요, 제 말이. 가뜩이나 이제 장관님까지 의사로 뽑아놓은 마당에 죽겠냐고요. 정부에선 다른 쪽으로 적은 돈으로 효율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청년 실업률을 낮춰야 됩니다. 적은 돈으로 실업률을 낮춰야 됩니다. 가장 획기적인 방법.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따라올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골프 잘 치죠? 손기술, 이거 잘한다죠? 손을 하는 거, 양도 잘하죠?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우리나라 쪽에.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한단 말이죠. 이전에 황우석 박사님이 지금 다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주기세포 많이 뺏겼잖아요. 해외. 그걸 정부가 케어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른 쪽으로 이제는 바이오 시밀러 쪽도 막 키워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셀트리온 제가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죠?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오늘 나왔습니다. 엄청 잘 나왔습니다. 네.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막판에 치고 갑니다. 제약바이오. 이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끝났다 생각하실 겁니까?
이래도 여러분들은 제약바이오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그쵸?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제조업이 지금 잠깐 올라갈 수 있지만 단기적인 이슈에 끝날 수 있는 부분.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죠. 요즘에 좀 가장 핫하게 시장에서 움직이는 롯데 관련 얘기들이 많죠. 롯데그룹 문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롯데그룹 얘기 뭐 해봤자 뭐합니까? 결국 롯데그룹도 왜 망했어요? 왜 요즘에 이 화두가 되죠? 중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신동균 회장님이 무슨 사업했어요? 백화점이랑 롯데마트 사업했습니다. 롯데마트를 이게 차렸어요. 그리고 백화점도 베이징에 차렸어요. 근데 그게 줄줄이 망했어요. 그래서 요 2011년부터 해가지고 1조의 적자를 본 겁니다. 1조. 말이 1조지. 아무리 아버지가 이제 돈이 많아요. 근데 아들 레미가 아버지가 5년 동안 1조 적자 봤어요.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좀 많이 그래서 잘 해결되리라 보고 있는데, 근데 롯데그룹이 전 좀 개인적인 실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에서 롯데그룹이 95% 이상의 매출을 올립니다. 95%요. 95%. 그 우리나라 기업 아닌가요? 기자회견장에서 왜 일본어로 하죠? 한국어를 잘 못하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입장? 그렇잖아요. 롯데라는 기업, 우리나라 기업 아닙니까? 근데 돈 다 벌어서 일본으로 가냐? 그렇진 않겠지만, 상당히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쵸? 제가 틀렸나요? 맞잖아요. 어쨌든 여기 좀 화두긴 한데, 뭐 잘 해결되리라 보지만, 얘들도 결국에 이제, 제조업 기반이 많단 말이죠. 뭐 유통 쪽으로 많이 좀 진출했는데 밀렸어. 왜? 지금 롯데가 뭘 보여줬냐면 중국에서도 유통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유통이 힘들다는 것을. 롯데가 보통 그룹이에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잠실에 롯데타워 올라가는 거 보세요. 제가 저기 어디 관악산 꼭대기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건물 보입니다. 엄청 높아요. 관악산 꼭대기 가면 이제 서울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날 좋은 날 송도까지 다 보이는데, 바다까지 다 보이는데, 롯데타워 꼭대기 가도 다 보일 것 같아요. 엄청나게 높거든요. 거기서 봐도. 근데 이제 그 기반 자체가 제조업이었는데, 그 중국에서 뭐래요? 유통을 했단 말이에요, 유통을. 롯데마트랑 백화점을 차렸는데, 안 됐잖아요. 그쵸? 결국 유통도 중국에서 힘들다는 것을 롯데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면세 업체들이 중국 가서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여행 온 사람들 돈을 버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에서 실패한 이유 중 그 당시 실패했던 게 이거죠. 알리바바랑 같이 엮어보자면,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짝퉁을 파는 거. 아시죠? 뭔지 아시죠? 짝퉁과의 전쟁 아시죠? 중국 당국은. 네. 그러니까 해외 업체들이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유통업을 하기가 사실 힘든 구조예요. 어느 정도냐면, 루이비통이나 이제 또 고급 의류 브랜드나 가방 이런 브랜드 있죠? 명품 브랜드들이 디자인을 하면 디자인 하나하나마다 특허권을 이제 취득을 합니다. 디자인권을 취득을 해요. 하는데, 중국에서 그걸 안 한 거야. 늦게 한 거야. 그랬더니만 어떤 중국에 있던 사람이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그 특허권을 지가 낸 거예요. 이 디자인 내가 한 거다. 중국 내에서. 그래서 그 사람 돈 벌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 아니,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통업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거기 좀 실수를 했던 게 이제 롯데그룹 쪽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인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래저래 제조업, 유통 다 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갇혔습니다. 갇혀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 독도를 항상 그려주고 싶어요. 네. 갇혔어요. 이쪽 인도에도 좀 갇혀있는 상황이고. 활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활로는
우리나라 기술, 손기술을 이용해야 됩니다. 눈썰미 이용해야 됩니다. 제약바이오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일본 쪽도 기술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다고요.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제조업 기반의 일본을 넘어서는 포인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약바이오도 넘어서고 중국은 거기는 아예 갭차가 너무 크죠. 뭐라 그럴까요? 각 나라의 특성 성격상 이게 약간은 따라오기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가 한동안은 계속 움직일 거다. 어쨌든 내년까지는 간다. 내년 이후부터 한 템포 쉬겠지만 또 간다는 거죠. 향후 우리나라 경제 10년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조업을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10년, 20년 말씀드립니다. 이미 제조업은 저는 잃어버린 몇 년, 한 5년치도 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거의 시작인 것 같아요. 향후 제조업은 5년에서 10년 정도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LG전자에서 요즘에 사람 많이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힘들 내셔야 되고, 제조업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은, 하반기 주도주 탐색작전이라고 제가 글을 달아봤어요. 하반기, 예. 칠판이 잘 안 써지네요. 주도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죠. 하반기 주도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뭘 봐야 될까? 하반기 주도주라고 하면. 제가 이제 서클을 많이 그립니다. 업황 서클이라고 자주 그리죠?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지우고 그릴게요. 좀 크게 해야 되니까. 자, 12월, 3월, 6월. 제가 자주 그리죠? 우리는 현재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너무 조금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뭐가 있어요? 중국 춘절. 이제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지금 뭘 또 보라 말씀드렸었어요? 배당 말씀드렸죠? 요즘에 배당주 핫한가요? 이슈가 또 되고 있죠, 설렁설렁. 왜요? 시장 안 좋으니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배당주, 이게 나옵니다. 중국 나옵니다. 중국 관련주들 막 뭐예요? 화장품 막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메틱. 대표적이죠. 면세. 다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대박 플러스 말고 이제 주 챔피언에서도 요 관련주들을 많이 포트에 편입을 시켜놓잖아요. 착착착착착. 그죠? 자. 근데 이제 메르스가 끝나고 났으니까 갑자기, 지난주에 한때 이슈가 돌았던 게 중국인 10만 양병설 막 이러면서 막 시장에 얘기가 돌았습니다. 중국인들 들어온다는 거죠. 쫙 밀려 들어온다는 거죠.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여행주들, 뭐 화장품 관련주들, 면세점 관련주들 막 이런 것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시기가 9월 달에 오는데 우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8월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7월 때도 말씀드렸죠? 준비를 해서 담아둬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9월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슈가 추석, 정월대보름, 중추절 다 이슈가 되면서요. 관련주들이 다 오르는데 추석 내서 팔아요? 그 전주에 팔아치워야죠. 뭘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팔아치워야죠. 왜요? 항상 이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하기 쉽다는 거죠. 그때에서 관련주들을 싹 정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슈가 될 것이다. 뭐가? 배당이 또 이슈가 됩니다. 중추절 끝나면요. 그리고 같이 뭐가 엮여요? 3분기 실적이 바로 엮여버립니다. 10월 달에 되면. 그리고 그때 제가 여기 뭐 말씀드렸어요? 하나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엄청 올랐죠? 뭐 말씀드렸어요? 의류주 말씀드렸죠? 그때 말씀드린 의류주 잠깐 체크하고 볼게요. 한세실업부터 볼게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OEM 의류주 해가지고, 아이고, 한세실업 봐야죠. 자, 한세실업 주가 보세요. 안 꺾이고 잘 버티고 있어요. 어우, 잘 갑니다. 그렇죠? 요즘에 또 핫하게 올라가는 거 있어요. 영업무역 볼까요? 아우, 오마이갓.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LG 패션 볼까요? LG 패션 보세요. 차트 보세요. 좀 작은 것들로 가볼까요? 신원도 올라가나요? 얘는 아직 안 올라가고 있고요. 대현 올라가나요?
대연도 아직 안 올라오고 있고, 작은 것들은 아직 반응이 없네요. 그 다음에, 인디에프 볼까요? 인디에프도 반응은 아직 없네요. 우선, 조금 그냥 큰 종목 위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영업무역이나 LF나, 보세요. 자, 이게 뭘 반영합니까? 해외에서의 OEM, OEM이 뭐예요? 옷 좀 찍어줘. 상표는 우리가 달게입니다. 니들은 옷만 만들어. 상표는 내가 달게. 그래서 그냥 물건 내놔. 그쵸? 한시실업은 이 브랜드입니다. 갭. 미국의 국민 브랜드입니다. 요거 이제 OEM 업체이죠? 많이 팔려요? 저기 추수감사절 그때에서 한번 세일 한번 팍 하고요. 크리스마스에서 세일 한번 팍 합니다. 미국은 그래요. 그때만 아시죠? TV에 나오죠? 막 새벽까지 줄 서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뭐 아이패드 막 이런 거를 막 3분의 1 가격 후드려 치고요. 여러분들 애들이 좋아하는 플레이스테이션 4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요. 40만 원 정도 하는데 요게 막 20만 원대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죠. 기회는 이때다. 옷도 뭐 보지도 않아. 그냥 막 사버려요. 와, 아시잖아요. TV에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게 나오잖아요. 서로 싸우고 난리나고 난리도 아니죠. 그냥 OEM 업체들이 간다는 거죠. 간다는 거죠. 그 말씀드렸죠. 이게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 제가 곁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 곁들였습니다. 이대로 갈까요? 이대로 가나요? 갑니다. 가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업황 서클은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시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이제 평균적인 가중치에 대한 그런 업황들이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제 생각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그냥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됩니까? 당장에 있어서는 코스닥의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코스닥 실적 발표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가보자. 그리고 실적 발표가 끝난 중국 관련주들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뭐야? 실적 발표가 끝난 중국 관련주들 매수하셔야 됩니다. 면세, 화장품, 뭐 밥솥 이런 것들 있죠? 그것들을 반드시 조금 이제 업황을 보고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포트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넣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주로 좋아하는 대형주 쪽으로 해서 한번 화장품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차트 볼게요. 뭐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죠. 자,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40만 원대 지켜주고 있거든요. 얘가 밀릴까요? 저는 이거 지금 횡보 중이다. 3개월째 횡보하고 있는데요. 3개월 횡보하다가 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왜요? 아니, 실적이 더 잘 나올 건데, 앞으로는 하반기 때는. 자, 한국콜마 깨지고 있나요? 10만 원 버텨주면 주가가 상승 그림을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왜요? 중추절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사리 꺾이지가 않습니다.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꺾이는 것 같으세요? 확대를 해드릴게요. 그렇지 않아요. 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올라갈 그런 그림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화장품류도 요 정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밥솥에서 이제 쿠쿠전자. 자, 쿠쿠전자 차트가 시장과는 별개로 있습니다. 꺾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쿠쿠전자만 이래? 리홈쿠첸도 볼까요? 리홈쿠첸 봤더니만, 얘는 약간 정지가 있었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고요. 뭐 때문에 정지죠? 모르겠어요. 제가 요거는 안 본 지 좀 됐는데, 모르겠네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흐름은 괜찮은 모습이고요. PM풍량 보겠습니다. 자, PM풍량 같은 경우에도 주가 포인트 자체가 많이 내려가네. 아니죠. 살아있네. 하지만 대장은 누구다? 쿠쿠전자죠. 요런 포인트. 자, 면세 관련해서 보자면은, 호텔신라. 차트가 어떻게 됐나요? 꺾이다가 어제 급등 나왔어요. 8% 급등 나옵니다. 8.7 급등 나오고 오늘 살짝 쉬어갑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면세점주. LIS 오늘 4.3% 급등합니다. 이거는 제가 주식 챔피언에서 말씀드렸죠? 제주 면세점 버자.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놀자조격인 카지노주들이 요즘 약간 움직이고 있긴 한데,
잠깐 조심을 하긴 해야 돼요. 파라다이스가 요즘에 바닥에 살짝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GKL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GKL 같은 경우도 올라가긴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왜요?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카지노 오겠냐고요. 네. 안 온다는 거죠. 이 대안으로 제가 국내 시장을 좀 보라 해서 또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죠? 제가 주식 챔피언에서 말씀드렸던 핫텍이라는 종목, 뭐 손절당했다가 다시 다 올라갔어요. 이거 올라가는 거. 이건 뭐죠? 소셜 카지노. 합법이 됐다. 그러니까 정부 대법원 승인이 꽝 떨어졌다. 네. 근데 해라. 사설 카지노 해라.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약간 놀자주격들이 좀 더 시장에서의 중국관리 이슈라 묶이면서 갈 수 있지만 카지노는 약간 예외인데 잠깐 그냥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화장품을 보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화장품이 가장 갈 수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새로운 장관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다시 수급이 막 몰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 정책이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정책은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시간 많이 없는데, 잘 보세요. 정책이 사람을 따라갈까요? 사람이 정책을 따라갈까요? 정책이 사람을 따라갑니다. 절대 사람이 정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내는 정책들은요. 왜? 자기에 관계된 자기의 유리한 쪽의 정책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건 절대 원칙입니다. 정책이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지 사람이 정책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정책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요거 가는 거 보시고 투자 들어가셔야죠. 근데 새로 오신 장관님은 뭐예요? 의사라는 거죠. 그럼 제약 바이오 쪽에 정책이 따라가는 거죠.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책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어쨌든 이제 화장품주 좀 같이 보시면 되고, 제약 바이오주들도 정책에 대한 포인트, 입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좀 내셔야 되고요. 쉽게 막 흔들리거나 하는 시장이 이제 아닙니다. 우리 빠질 만큼 빠졌어. 이제 싸다. 자, 들어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고 버티셔야 됩니다. 누구나 힘든 시장이었고요. 누구는 가는데 나 지금 안 가. 결국 다 따라갑니다. 시장이 좋아지면요. 종목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조금 늦는 것뿐입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지쳐 계신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재 주식하는 모든 분들이 다 지쳐있는 시장입니다. 이 시기가 매번 있었잖아요. 그쵸? 꽤나 오래전부터 많이 겪었던 일이잖아요. 요거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서 한 단계 레벨업 하시고 새로운 또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또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고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